안녕하세요, 여러분. 캐피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수도 아니면 돈, 자본을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 단어 하나에 대문자, 심지어는 사형이라는 뜻까지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오늘 저와 함께 이 캐피털이라는 단어의 모든 것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이 캐피털의 진짜 뿌리가 되는 핵심 아이디어가 뭔지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도시와 글자 이야기, 그리고 조금은 무거운 의미인 처벌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캐피털의 다양한 의미와 실제 활용법까지 차근차근 알아볼 거니까요. 이 흥미로운 여정,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캐피털의 핵심 아이디어, 이 단어의 뿌리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나올 모든 의미들을 한 번에 꿰뚫는 열쇠가 되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캐피털이라는 단어는 사실 라틴어 캐피탈리스에서 왔다고 해요. 뜻이 뭐냐면 머리에 주요한, 웃뜸 가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더 거슬러 올라가면 머리를 의미하는 캐푸트에서 나왔고요. 그러니까 캐피털의 모든 의미는 진짜 말 그대로 머리, 가장 중요하고 웃뜸이 되는 것, 바로 이 개념에서부터 뻗어 나온 거예요.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앞으로 나올 내용들이 정말 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이 머리라는 핵심 아이디어가 어떻게 뻗어나가는지 보세요. 크게 세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한 나라의 머리가 되는 도시, 그렇죠? 바로 수도고요. 둘째는 사업의 머리, 즉 기본이 되는 자원인 자본.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문장의 머리 역할을 하는 글자, 대문자입니다. 어때요? 전부 으뜸이라는 공통점이 딱 보이지 않나요? 이제부터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요.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의미 두 가지부터 살펴볼게요. 바로 도시와 글자 이야기입니다. 캐피털 시티. 이건 한 나라나 주의 중심 도시, 그러니까 정부가 있는 수도를 말하는 거죠. 국가의 행정을 총괄하는 머리 역할을 하는 도시,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예문으로 한번 볼까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Seoul is the capital city of South Korea. 네, 뜻은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다, 이렇게 쓰이는 거죠. 다음은 캐피털 레터입니다. 바로 대문자죠. 문장을 시작할 때나 아니면 사람 이름, 지명 같은 고유명사에 쓰는 큰 글자요. 이것도 생각해보면 문장이나 단어의 머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예문으로 확인해 볼게요. Always begin a sentence with a capital letter. 항상 문장을 대문자로 시작하세요. 이건 뭐 영어 작문의 아주 기본 규칙이죠? 자, 이제 세 번째 순서인데요. 여기서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조금은 무거운 의미를 다뤄보려고 해요. 캐피털이 궁극적인 처벌을 의미할 때가 있거든요. 캐피털 퍼니시먼트라고 하면요. 법이 허락하는 처벌 중에서 가장 높은, 그러니까 으뜸 가는 처벌이라는 뉘앙스에서 사형을 뜻하게 됩니다. 흔히 the death penalty와 똑같은 의미로 쓰여요. 예문 한번 보실게요. Some countries have abolished capital punishment. 몇몇 국가는 사형 제도를 폐지했다라는 뜻이죠. 이처럼 capital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최고라는 뜻을 넘어서 궁극적인, 가장 중대한 이런 뉘앙스를 담을 때도 있어요. 주로 법률이나 좀 무거운 사회적 맥락에서 등장하곤 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순서입니다. 어쩌면 오늘 내용 중에 가장 복잡하면서도 또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바로 비즈니스 세계에서 쓰이는 캐피털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돈, 자산, 그리고 심지어 사람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비즈니스에서 캐피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두 가지 개념부터 확실히 구분해야 돼요. 바로 캐피털 구츠와 컨슈머 구츠인데요. 캐피털 구츠, 우리말로는 자본재라고 하는데 이건 공장 기계처럼 다른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산을 말해요. 반면에 컨슈머 구츠, 즉 소비재는요. 우리가 가게에서 사서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텔레비전 같은 상품을 말하는 거고요. 하나는 생산을 위한 도구, 다른 하나는 소비를 위한 결과물. 아시겠죠? 예문을 보면 훨씬 명확해질 거예요. Factories invest in capital goods to increase productivity.
공장들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재에 투자한다. 이제 자본재가 어떤 건지 감이 확실히 오시죠? 와, 이거 정말 중요한 개념이 나왔네요. 바로 휴먼 캐피털, 인적 자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기술이나 지식, 경험 같은 것들을 조직의 아주 중요한 가치, 즉 자산으로 보는 개념이에요. 요즘 같은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머리 자원은 뭐니 해도 바로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아주 강해진 거죠.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Investing in human capital is essential for a company's success.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것은 기업의 성공에 필수적이다 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설명을 듣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정말 소중한 human capital인 셈이죠. 자, 그럼 5번째 순서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캐피털이 대충 뭔지 알았으니까 이걸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보통 사업 자본의 흐름은 이 3단계를 거쳐요. 첫 번째 단계, raise capital.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기 위해 자금을 모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 capital investment. 그렇게 모은 돈으로 건물이나 기계 같은 장기적인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venture capital은 조금 특별한데요. 이런 투자 중에서도 특히 위험은 크지만 성공했을 때 돌아오는 것도 큰 그런 스타트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자본을 말합니다. 자, 첫 번째 단계 예문부터 볼게요. The startup is trying to raise capital to launch its product. 그 스타트업은 제품 출시를 위해 자본을 모으고 있다 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자본을 성공적으로 모았어요. 그럼 그 다음엔 뭘 해야 할까요? 그렇죠. 투자를 해야겠죠. 예를 들어, The company made a significant capital investment in a new factory 라고 하면 그 회사는 새 공장에 상당한 자본 투자를 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좀 특별한 투자 형태, 벤처 캐피털 예문입니다. Many tech companies rely on venture capital to grow quickly. 많은 IT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 벤처 자본에 의존한다. 그렇죠. 특히 IT 쪽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죠? 자, 드디어 마지막 6번째 순서입니다. 이렇게 자본을 모으고 또 투자하고 그래서 얻게 되는 최종 결과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2가지를 꼽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캐피털 프로젝트. 이건 뭐냐면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거나 큰 공장을 짓는 것처럼 아주 규모가 크고 오래 걸리는 프로젝트를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캐피털 게인. 이건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샀을 때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아서 얻는 이익, 우리말로 하면 양도차익이라고 하죠. 아주 쉽게 말해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남긴 돈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캐피털이라는 단어가 가진 정말 다양한 얼굴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한 나라의 수도에서부터 문장의 첫 글자인 대문자, 그리고 비즈니스의 핵심인 자본, 나아가 우리 각자의 능력까지 정말 넓은 의미를 품고 있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캐피털은 무엇인가요? 오늘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라는 아주 소중한 자본을 더욱 단단하게 쌓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